누구에게는 최고의 부동산이, 누구에게는 최악의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중 하나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질문인 거죠. 질문의 요지는 용산에 위치한 아파트가 30억 원이라는 가격이 적합한지에 대해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만 두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 매우 만족하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부모에겐 매우 오래된 아파트여도 만약에 그 아파트가 학군지에 있다면 만족하며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딩크족 신혼부부라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빠바. 누구나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이용해 큰 수익을 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첫 주택이고 1주택이라면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차이가 뭔가요? 매매해놓고 매일 시세만 찾아본다면 그것은 투기가 됩니다. 서정열 작가님의 아파트의 이해와 활용해보시면 투기는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이 주식을 시작했다고 해서 한번 보니까 매일 차트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게 차트만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면 수익 낼 것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1원칙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주식에 대장주가 있듯 부동산에도 대장 입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입지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는 곳 한남 뉴타운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할 텐데 저희가 구역을 분석할 때에는 항상 전체를 먼저 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곳을 찾아 분석해야 합니다. 가격을 쫓아서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럼 진행 단계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단계는 상구역이 이주 및 철거 단계로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 2구역이 관리처분 인가 준비로 두 번째, 나머지 4, 5구역이 시공사 선정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3구역은 2030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4, 5구역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건설사를 보시면 건설사는 2구역이 대우건설, 3구역이 현대건설인데요. 2구역이 이제 대우건설 하이브랜드인 한남서밋, 3구역이 현대건설 하이브랜드인 DH로 건설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남 4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 탑2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고급 브랜드를 앞세워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인데요. 왜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 수주하려고 하는 걸까요? 건설사는 바보가 아니죠. 그 누구보다 사업성에 대한 눈이 밝고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입지라는 거죠. 건설사가 눈여겨보는 입지인 만큼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부동산 인사이트가 생겨야 나중에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대수를 한번 살펴보면 2구역이 1537세대로 가장 적은 세대수이고 3구역이 6006세대, 4구역, 5구역이 약 2500세대 순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는데요. 일반 분양으로 수익을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거죠. 일반 분양 세대수를 보시면 4구역이 815세대로 전체 세대수 대비 34% 비율입니다. 4개 구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이죠. 다음으로 2구역과 5구역이 약 25% 비율, 마지막으로 3구역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을 보시면 2구역의 경우 고도 제한으로 인해 195%로 가장 낮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우건설은 한남 2구역 수주 당시 118 프로젝트를 내세워 롯데건설과의 수주 경쟁에서 조합원들의 표를 획득했었습니다. 118 프로젝트는 기존 고도 제한 90m의 높이를 118m까지 완화해 최고 층수 14층에서 21층으로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이 공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시에서 높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고도지구 구상 안에서도 한남 뉴타운은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구역의 용적률을 보시면 220에서 230% 비율로 이 구역보다 높긴 하지만 보통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의 용적률이 300%인 점을 감안하면 꽤나 낮은 것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역별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보기 전에 주변 시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산공원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한남 뉴타운 조성이 완공된다면 동축 권역에서 시세를 주도했던 나인원 한남, 유엔빌리지, 한남더 일과 같은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표 단지로 자리 잡을 텐데요. 용산 주요 개발에 대해서는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나인원 한남은 현재 6년차로 341세대고요. 가장 작은 평수가 75평으로 11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가장 큰 평수는 101평이고 20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억이라고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다음으로 한남더일은 14년 차고요. 600세대로 가장 작은 평수인 26평이 32억 원에 거래되었고 가장 큰 평수인 91평이 12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유엔빌리지의 경우 건물을 특정하기 어렵고 보통 25년 이상 된 주택이나 빌라가 30억부터 시작해서 비싼 건 220억 원까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건너 맞은편에 위치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원밸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년 차이고 24평형이 33억 원, 34평형이 50.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1억 5천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그럼 한남 뉴타운이 완공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닐지 예상이 되시나요?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1만 3천 세대, 정확히는 12,434세대의 대규모 신축 단지가 형성됩니다.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32세대니 뉴타운 기준으로 보면 더 큰 대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구역서부터 5구역까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구역은 6호선이 이태원역 앞에 위치하고 있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고요. 전체 4개 구역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상권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전체 약 1,500개나 되는 용산구 1위의 상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언덕 지형이 많고 전체 세대가 한강 조망은 어려운데요. 전체 블럭 중 2-4 블럭 일부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는 학부모에게는 최대 단점인 학군이 조금 아쉽고 학원가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학원을 이용하려면 강 건너인 신사, 반포, 대치동으로 이동하여야겠습니다. 한남 2구역 건축 계열을 살펴보면 구역 면적 약 11만 4천 제곱미터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용적률이 낮은 만큼 이를 보완하고자 한남 2구역은 지하 6층까지 깊게 파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복합시설 등을 배치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1537세대고 임대주택은 238세대로 전체 세대수 대비 약 15.5% 비율입니다. 네, 적당한 비율인 거죠. 다음으로 사업 추진 경과를 보시면 2009년에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한남 2구역은 약 15년에 걸쳐 분양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5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예정하고 있고 추후 이주 및 철거, 착공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도로로 인해 구분된 각 블럭 단지를 가운데 위치한 입체 브릿지를 통해 구분된 공간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단지로서 소속감을 부여해주고 언덕이 많은 지형을 평지화하여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지 사이에 공원을 배치하였는데요.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배정 평형을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 당시 계획안으로는 34평형이 731세대밖에 공급되지 않아 조합원들 모두 분양 신청이 어려웠었는데요. 지난 3월 나우동인의 혁신안으로 모든 조합원이 34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테라스 특화 등 고급화에 많이 신경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치도를 보시면 가운데 공원을 중심으로 4개 블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블럭마다 특색 있는 조망을 고려하였습니다. 2-4 블럭 앞으로는 남산 조망, 2-3 블럭 앞으로는 한강 조망, 2-1 블럭 앞으로는 도시 조망을 설계하였고요. 그리고 84제곱을 2-1 블럭으로 배치하여 조합원들이 역세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및 매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보시면 5구 타입이 약 14억 4천만 원이고요. 84 타입이 약 19억 3천만 원, 103 타입이 23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공개된 매물은 없고 각 부동산에 개인 매물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전 거래된 사례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식 계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84 타입 신청 매물이고요. 매매가는 23억 원, 감정평가 금액은 12억 원,
프리미엄 금액은 이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20에서 30억대 매물은 프리미엄이 10에서 11억 정도이고, 매매가 40억 원 이상 물건들은 프리미엄이 조금 낮은 7에서 8억 정도 됩니다. 매매가가 비싸질수록 프리미엄은 조금씩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 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19억 3천만 원이니까 간편 금액을 빼주시면 분담금은 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투자금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죠. 아까 보셨던 원베일리가 34평형이 50억 원에 거래되었으니까 시세를 비교해보면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